자, 오늘은 정말 시장이 정말 극도로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변동성 극강의 막 이런 모습들을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시장에서 약간 뭐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하여튼 정상적인 파동이 뭐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런 시장들은 이런 종목들 지금 흐름들 다들 지금 각자 가지고 계신 거에서 다 느끼셨을 겁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이에요. 이따가 왜 그런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와, 진짜 오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비되는 날이죠. 그냥 보고 있는데도 스트레스인 거지, 그냥. 종목들. 뭐, 우리가 뭐 보유했든 보유하지 않았든, 모든, 지금 시장에서 아마 천 종목 정도는, 진짜 오늘 스트레스 파동 한 번씩 다 줬을걸요? 엊그제가 피레침 종목들이 대거 많았던 것처럼, 오늘은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와, 이거 오전 아침부터 장 종료시까지 골고루 돌아가면서 난리를 아주 쳐놨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거기에 맞게 뭐 세금도 많이 늘어났겠죠. 아무튼 지금 뭔가 좀 큰 손들의 움직임도 이상하고 마치 뭐 가상화폐 시장을 보는 듯한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매매를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뭐 놀이공원이 따로 없고 놀이공원도 우리나라에 이런 놀이공원은 없을 겁니다. 롤러코스터. 뭐 어쨌든 변동성이 그랬다는 거고요. 주요 변동성을 보인 종목들은 일단 뭐 점상한가를 갖다가 풀린 액션 스퀘어, 그다음에 아침부터 급등해가지고 쫙 뻗어 올렸다가 내려온 뭐 한국전자인증, 뭐 브리지텍 이런 소형주들도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알리코제약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는 뭐 그렇다 치지만 며칠 사이에 지난 며칠간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막 주면서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어, 뭐 그냥 요동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고 오전에 올라갔던 종목들 특히 오전에는 HLB에 자금 쏠릴 때 말고 홍정욱주들이 좀 올라갔죠. 홍정욱주들도 끝까지 유지도 못했어요. 올라가면 유지를 못해 요즘은. 특히 오늘은 올라가면 유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간 자리에서 뭐 팔아버려야 되나 다? 어, 평상시 같으면 그런 자리 튼튼하게 유지하고 더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요즘은 뭐 유지력이 너무 없네요. 특히 오늘은 저기 나이백 같은 것도 상한가 오늘 닫았다가 12%로 마감했고 그다음에 막판에는 구충제 종목들이 어제는 또 많이 밀렸다가 오늘 또 급반등 약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처음에 움직이듯 움직였고요. 겹치는 종목들이 많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목과 구충제 종목이 좀 겹칩니다. 일부가. 그런 것들은 거의 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케이스고 겹치는 종목들은 어지러웠어요. 뭐 종목들이 어지럽고 또 밤사이에 악재들 대북 악재 있어가지고 어제 시간에서 대북주들이 조금 빠졌죠. 시간에 때 나온 내용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써놨지만 일정들을 또 하루 앞두고 있고 오늘 밤에 미국 GDP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가 이제 돌아오는 아침 전에 새벽에 있어서 금리 결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애플 실적 발표가 31일 아침 정도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요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고 외국인들이 좀 무슨 생각으로 어떤 기관들이 무슨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매매 타이밍을 잡기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 따라 들어가면 꺾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또 파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거 2014년 가을 겨울쯤에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 흐름이 좀 지나가고 나서는 좀 정상화, 약간 너무 심할 정도로 또 조용한 고요한 시장이 또 가끔 옵니다. 요게 또 지나가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 HLB가 조금 이제 진정되고 거래가 좀 줄고 차분해지면
변동성도 없어지고 그러면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의 차분해지는 장이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시장이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항상 지금과 같은 시장이 똑같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적도 없었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장이 이렇게 차분했던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종목들이 막 내려가고 막 내리꽂고 막 이런 게 많으면은 시장 자체도 그만큼 많이 안 좋은 날이거든요. 근데 지수 자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사실상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지금까지 시장이 한 달 정도 올라오는 동안에 사실 종목들은 올라온 게 없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이렇게 우상향을 살짝 보이네. 오늘 살짝 꺾였지만. 그러니까 HLB가 1조 원에서 예를 들어 대충 계산해서 1조 원에서 뭐 6조 7조 이렇게 오는 동안 약 5조 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에 맞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얘가 5조 원 올라갈 정도면 사실 다른 것들도 조금 힘 받으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나머지 종목에서 정말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는 거. 거래도 없이 답답한 상태. 그럴 겁니다. 그거는 지금 자연스러운 시장의 지금 흐름인 것 같고, 요게 좀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흐름이, 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지금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탈락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해요. 종목별. 물론 매수는 순매수가 좀 많지만 종목별로 안 가는 종목들에서 탈락 현상이 많이 납니다. 좀 바닥에 깔려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것들에서 매도가 좀 그걸 그냥 버려버리고 지금 오늘 막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HLB 고점에서 잡는다든가, 오늘도 약 18만 원대였나요? 18만 원대에서 뭐 따라 잡는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21만 원대, 20만 원대에서 이렇게 따라 잡는다든가, 그런 식의 따라잡기 매매. 예를 들어서 오늘도 한 25%, 2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그냥 잡는다든가, 지금 막 활발한 것들로, 즉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거 종목들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일단은 그동안에 한번 한 시대를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예로 들면 뭐 신라젠을 예로 들까요? 신라젠 15만 원 찍은 자리. 지금 이런 곳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단 말이에요. 15만 원을 찍으러 가는 날,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영진약품을 볼까요? 한 3년 전을 아주 3년 전에 가장 핫했던 요거. 지금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다. 물론 여기서 매매했던 사람들도 결국에 다른 거 팔아서 여기서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안 가는 걸 팔아서 극단적으로 저걸 이동하는 때, 그때 이 종목이 시장에 연관돼 있다면, 지금처럼 HLB처럼 연관돼 있다면 시장은 올라갔겠죠. 그에 맞게. 근데 다른 종목들은 내려갔겠죠. 이 극단적일 때 이 내려가는 이유는 개인들이 팔아서 옮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 힘이 더 세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오늘처럼 그 힘이 더 약하면 시장이 내려가는 거고,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개인들이 버려버린 종목들은 조만간 올라올 거고, 지금 개미 박멸 시즌이에요. 그 다음 또 고점에 그걸 옮겨서 붙었던 거는 조만간 크게 내려올 겁니다. 뻔해요. 뻔한 스토리가 항상 그려왔어요. 이게 나는 지금 더 그걸로 그냥 평생 갈 거야, 평생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거에 그냥 한 시대에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 어떤 흐름을 다 가져왔나. 결국엔 거기에 남겨진 개인들이 과연 얼마에 갖고 있는 건가 보세요. HLB도 이렇게 뭐 올라갔지만 이거는 그냥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이거를 버텨서 먹었을까요? 아니, 여기서 다 매매고 여기서 다 매도가 됐고, 올라오더라도 자기 본전 처리를 했고, 최대한 많이 버티더라도 그 전에 다 잘라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 편안하게 안 줬거든요. 이 구간 동안에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요.
다 팔아요. 좀 더 파는 사람들이 다 팔게 돼 있어요. 여기서 팔리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지. 다 최저점에서 팔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밖에 안 돼. 새로운 사람들은 또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구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해서 수익 낸 사람들 좋죠. 여기서만 다시 안 하고. 그러니까 마무리만 잘하면 상관없는데 그 마무리를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잘할까요? 하여튼 지금 오늘의 가장 큰 현상은 엊그제 같은 경우는 HLB가 올라갈 때 시장이 같이 올라갔어요. 이건 당연히 몇 조 원짜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 자세히 보시면 HLB가 올라갈 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체? 시가총액 6조 원 정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려갔다는 것은 시장 시가총액을 더 떨어뜨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 무언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많은 대다수의 종목들입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하방으로 힘을 받았다는 거고 이건 왜 내려가는데요? 팔아서 내려가는 거죠. 누군가 호가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그냥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팔까요? 왜 엊그제는 HLB가 올라가는 동안 시장이 같이 올라갔는데 왜 오늘은 HLB가 올라가는 동안 시장은 내려갔을까요? 엊그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HLB를 따라갈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소멸이 완전히 그냥 고갈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보유 종목을 팔지 않으면 HLB를 살 수 없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수백만의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팔아서 급히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보였고 다른 보유 종목을 팔아서 HLB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게 지금 어제도 조 단위가 나고 오늘도 9천억대가 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이런 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팔아서 옮긴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올라오고 원래 종목이 나빠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으로 이성적인 판단 하지 않고 내려갔던 거. 그 다음에 또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자금이 왕창 몰렸던 거는 그 사람들 돈 벌어주려고 올라가겠어요? 계속? 물론 어느 정도는 치고 달릴 수 있겠지만 막 30만원, 40만원, 50만원, 막 100만원 이렇게 치고 달리겠어요? 그렇게 다른 거 옮겨와서 손쉽게 주식이 되는 거면은 왜 지금까지 수많은 깡통 계좌들이 그렇게 많았고 주식으로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오랜 기간 10년 이상 주식을 했는데 왜 남은 거는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최근 1, 2년만 했던 사람들은 어려운 거 맞습니다. 당연해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자산을 어느 정도만 유지시켜 놓고만 계시면 돼요. 큰 돈 벌 생각 마시고 지금은. 그런데 수많은 상승장을 보고 왔던 사람들도 지금 남은 게 없어요. 그거 왜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상승장 그 폭등장을 그렇게 많이 겪어왔는데 그걸 겪어오신 분들도 사실 남는 게 없는 거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을 보지 않고 고점부터 시작하신 분들 정말 운 없게도 그러신 분들은 지금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막 나는 앞으로도 못 벌 거야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켜만 계셨으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습관들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HLB조차도 개인들 다 개미 박멸되고 나서 올라온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지금. 뭔가 변화를 앞두고 크게 움직이는, 크게 출렁이는 시기. 정말 세금 많이 고치는 시기잖아요 지금 보면. 쓸데없는 거래도 되게 많고 거래 대금 안 나와도 될 거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필요한 거래들, 비이성적인 거래들. 보시면 진짜 느끼실 겁니다. 비트코인 하신 분들은 시장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하셨던 분들, 가상화폐 하셨던 분들 이게 뭐야 주식인가 비트코인인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떤 큰 손들의 놀이터가 된 느낌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걸 뭐라고 딱 한 단어로 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특이하네요. 정말 이상하고 하여튼 뭔가 변화가 생기기 직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변화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금리 뭐 내일 결정될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불확실성 제거가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자리 잡힐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뭐 별다른 매매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아예 매매를 하지 않았고 오늘은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이런 놀이 기구가 있네 하면서 그냥 지켜본 정도고 보유 종목들
나름대로 막 뭐 움직이다가도 다시 밀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 시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어차피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대시세 준비를 할 때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세가 편하게 나지는 않아요. 대시세 준비를 할 때 정말 많이 흔드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과거에 대시세 났던 종목들 다 바닥에서 정말 힘든 시간 인고의 흐름을 보내요. 근데 지금 시장 전체가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전체에 대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재들은 다 소멸돼 가고 있는 상태고 또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있고 제거될 예정이고 일정상 조금만 이 과정을 좀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변동성이 너무 스트레스다 하시면 계좌를 덮고 저 뭐 등산을 가시든가 여행을 가시든가 잠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사인만 보실 수 있다면 카톡하고 텔레그램만 딱 그 챙기실 수 있으면 그렇게만 보시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그냥 이런 장도 있겠지 한번 있어보자 하시고 나는 주식을 좀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살펴보세요. 야 이런 흐름도 나오네. 이런 종목 우리가 뭐 보유한 거 말고도 전 한 500 수백 종목을 한번 보세요. 쭉 돌려보세요. 와 오늘 올라가는 것도 한번 봐보고 야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시장 좀 이상하다 이런 것도 느껴보시고 몇 년 뒤에 오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 2년 뒤에 단 몇 개월 뒤에도 야 그때 맞아 HLB 올라갈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맞아 기억난다 이런 와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맞아 그때 맞아 그랬었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종목들도 대시세를 임박해서 바닥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 이상한 잡스러운 파동들 많이 나올 거예요. 다 대시세 그냥 대시세 보였던 종목들 밑에서 한번 그냥 공부해서 한번 보세요. 야 저거 저렇게 올라가기 전에 과연 야 저 구간에서 내가 뭐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느낌들 많이 들 겁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던 것들 다 그래요. 지금 최근에 젠백스 많이 올라가는데 젠백스도 정말 갖고 있기 어려운 종목 스타일인 거예요. 보시면 이거 아니 이거를 뭐 편하게 갖고 있겠어? 싶을 정도 많이 보일 겁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지금 바닥권에서 정말 미치광이 파도 삼룡물산 보세요. 삼룡물산 우리도 여기 위에서 매매 많이 했지만 가기 출발 전에 단계에서는 정말 정말 스트레스 쌓이네 정말 올라갈 거면 올라갈 것이지 또 윗꼬리 달고 또 내려와 물론 아스타처럼 한 방에 끝내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진짜 개인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건 뭐 정말 이 종목은 잊혀진 지 오래인 종목인 거예요. 그러면은 달려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사실 노려본 종목이 오늘 있긴 했는데 대부분 그냥 윗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시세 분출이 임박한 게 많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미래지향적 재무 괜찮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아직 노출이 안 됐고 매집 누군가 해놨고 막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따져봐야겠지만 다 바닥이라고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바닥이어도 좀 내려가고 내일 꽂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여튼 오늘 지저분한 시장이었고 스트레스 많은 시장 가상화폐인지 주식인지 이해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뭐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변화할 거니까 그냥 이런 때도 있구나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멀찌감치 보고 계좌 덮고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진짜 빨리 쉬시고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세요. 어차피 밤에 또 밤에 중요한 일정 3개를 생각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올지 막 마음 졸이면은 앞으로 주식 오래 못해요.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 결과는 어떻게든 나오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든 불확실성 제거하고 다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금리 인하면 인하된 대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다음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